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 알고 계세요? 아침에 잘 잤다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하루를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아유 죽겠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고 불행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다 행복한 분들이겠죠.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믿으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희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법안을 마련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수행 전략 수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시 행정부의 전비 예산안 법안을 통해 오는 2008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모색해온 이 법안은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하원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어린이 8명과 어른 1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또 중상자 6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5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화재가 나기 쉬운 겨울철, 각별히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어져 자란 남매가 부부가 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독일 사회 근친상간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가정에 입양됐던 30살 파트릭 슈티빙은 생모를 찾으면서 동생 22살 수잔 카를레프스키를 처음 만났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함께 살며 4아이를 낳았지만 근친상간은 독일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막내를 제외한 아이 셋이 모두 위탁 가정에 맡겨졌고 패트릭은 근친상간죄로 2년을 복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근친상간 금지 조항을 폐기해달라고 항소하고 있고요. 이를 두고 현재 독일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번 주말부터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추위가 물러가고 당분간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 종가에 비해서 18센트 내린 배럴당 61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따뜻한 날씨로 난방유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여력도 충분하다는 인식으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갤런당 2불 50센트 정도 하는 시카고 지역의 가솔린 가격 이와 함께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죠.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봄철 피부관리 노하우, 장재욱의 우리 요리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어쩐지 피부가 까칠하고 건조해져서 고민이시라고요? 피부는 우리의 몸과 같아서 수분과 비타민의 섭취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피부 전문가와 함께 봄철 스킨케어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반티 클리닉의 강수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간절기가 되어서 스킨이 거칠어지고 또 드라이되는 현상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봄철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겨울철 동안 오래 가지고 있었던 각질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모이스처라이저라든지 수분제를 쓰셨는지 쓰시지 않으셨는지에 따라서 스킨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클린저나 토너나 수분제나 모이스처라이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분 공급과 노화 방지에 대해서 많이 물음들이 많으신데요. 수분을 공급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스킨이 건조해지면, 세포가 건조해졌을 경우에는 아주 얇은 링거가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분제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 방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타민이 없을 경우에 비타민 C나 E나 Folic Acid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스킨이 더 빨리 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는 나이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여자 나이가 27살 되면 스킨이 이제 에이지는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27살이 넘어가시게 될 때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나이가 젊던지 나이가 드셨던지 상관없이 클린저는 항상 자기한테 맞는 건조한지 지방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합성인지 그거에 따라서 클린저를 셀렉해서 클렌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을 하실 때는 항상 warm water로 해주세요.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너, 왜냐면 클렌징을 해버리고 나면은 있었던 지방을 다 벗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킨이 pH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토너를 한번 뿌려주시면 다시 스킨이 자기 알칼리 pH 7 정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리커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제는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젊으시던지 연세 드셨던지 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화 방지에 가장 좋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써주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은 비타민 C, E, 포롤릭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가장 prefer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C와 E와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롤릭까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100% 자기 얼굴에 좋은 이펙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나면 이렇게 자기 스킨에 맞는 또 모이스처라이저를 셀렉하셔서요. 그것을 얼굴에다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선블락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해주셨는데 선블락 발라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베네핏이 아주 작아져요. 선블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선블락은 아주 중요한 거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징크 악사이드나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진짜 내 스킨을 태양으로부터 UV 라이트로부터 프로텍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어떤 프로덕트를 사시던지 그거를 징크 악사이드나 또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꼭 찾으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녁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이드레이팅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얼굴에 밤에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저녁에 타이어드 하시고 집에 일 다 끝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다 씻으시고 모이스처까지 다 해주시기 전에 모이스처라이저를 하기 전에 마스크를 한번 얼굴에다가 다 씌워주셔서 수분을 공급을 받았지만 또 겉에서도 수분을 공급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봄철 관리와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렌징 잘 해주시고요. 자기 스킨에 맞는 것으로 찾으셔서 그것을 클렌징 해주시고 또 수분제 너무 중요하죠. 아주 젊었을 때부터 또 노화 방지를 위해서 수분제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이스처라이저도 자기 스킨에 맞는 것을 셀렉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거 비타민제, 비타민
C, E, 폴릭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꼭 써주시고요. 또 봄철이 됐기 때문에 선이 햇살이 아주 밝죠? 날카로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화장하시기 전에 선블락을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이번 봄철, 돌아오는 봄철에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맛깔스러운 요리 강좌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국 요리 전문가 장재옥 씨가 닭다리를 맛있게 버무려서 만드는 닭다리 꿀찜 요리 만드는 법 전해드립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닭다리 꿀찜 요리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온 가족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이 닭다리 꿀찜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닭다리 꿀찜은요, 요리책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연구 중인데요. 한번 닭다리 생각이 딱 났거든요. 네. 그래서 닭다리를 그냥 1.2파운드 하면 대게 사이즈가 한 6개 이제 들은 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닭다리가 되게 제가 이걸 만들 때는 1.2파운드인데 1.2파운드, 1.3파운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납작선 생강 한 10쪽하고 감초뿌리, 감초라 하면 모든 데 다 이렇게 달큰한 맛을 주고요. 이 자연의 그게 향이 돼요. 그래서 감초뿌리하고 대파 쓴 거 이렇게 한 5쪽 하고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 술 하고 물 한 2컵에 이걸 삶아냅니다. 예. 그리고 닭다리는 먼저 쓰실 때 닭다리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찬 소금물에 30분 이상 담궈 주셔야 돼요. 찬 소금물에? 예, 네. 찬 소금물에 담궈 두시면 이게 소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닭다리를 쓰고 난 칼도마는 항상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하든가, 저는 항상 닭고기를 많이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닭고기 칼도마하고 칼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모넬라 균은 삶아야 없어지니까요. 그래도 이 닭다리 취급할 때는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삶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먼저 삶는데요. 네. 자, 이렇게 닭을 껍질을 좀 벗겨서 닭다리가 준비가 됐으면은, 예. 네, 여기 이렇게 닭다리 벗기는 것도 이게 약간 이렇게 언 상태도 괜찮고요. 처음에 이 닭다리 껍질을 먼저 이렇게 껍질을 한 부분을 이렇게 손에 쥐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는데 벗겨지네요. 껍질이 예. 요 속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달라붙은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닭을 준비를 하시고. 이러면 네. 이제 껍질이 나왔죠? 네, 껍질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면 아주 깨끗한 닭 그 기름기 하나도 없는 네. 이 닭고기가 되는데, 되게 어른분들도 그렇고 애들은 뭐 다 몸살이 참 가슴살이 좋다는데 닭다리가 더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그렇죠. 글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파하고 생강하고 감초뿌리, 후춧가루 해서 이렇게 젓가락 찔러 보시고 피가 나지 않을 때까지 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저희가 삶은 시간 상태. 관계상 미리 그 말씀하신 재료들을 넣고 이렇게 닭을 삶았습니다. 이렇게 삶아낸 것을 가지고 이제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스예요. 그렇죠. 네, 소스인데 소스에는 생강꿀가루를 3분의 1컵을 넣습니다. 진간장 2분의 1 큰술을 넣습니다. 네, 우리가 짜장면 만드는 그 짜장 소스 있죠? 따장. 따장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따장이 짜장면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따장이요. 굉장히 제 요리하는데 생선 조림에도 넣고 하는데 색이 참 곱게 나오고, 그 따장도 역시 콩으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서 따장 1큰술을 넣습니다. 네. 또 그 다음 청양고추 한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뭐 다져 넣지 말고 우리가 국물 뽑는데 아주 그 산뜻한 냄새를 주니까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 참기름 2큰술을 들어가게 돼요. 네. 곱게 다진 생강, 네, 생강을 좀 쓸게요. 마늘 1큰술. 여기에 물을 좀 넣어요. 물 1컵을 이렇게 넣고 이래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팔팔팔팔 끓을 때 그때 이제 끓을 때 닭고기 아까 여기 삶아 놓으신 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분 내지 7분 이렇게 따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또 완성품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재료를 잘 넣으셔서 끓이시다가 예. 미리 한번 삶아놓은 닭을 넣고 이제 조리게 되는 거죠. 닭을 네. 넣고 처음부터 같이 넣으셔도 되고 네. 또 팔팔 우리가 끓이다가. 팔팔 그러다가 넣어도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른분들도 그렇고요. 애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제가 맛을 봐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좀 잡아서 먹어야 좀 제맛이 느껴질 것 예. 같거든요. 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소스가 들어갔지만 전혀 뭐 그런 맛은 느껴지지 않으면서요. 아주 달콤하고 간이 잘 배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쉽게 저희가 쉬운 재료들 이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이 닭꿀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장 여사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주말 장터가 이번 달에 열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 한인교회가 주말 장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커뮤니티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스코키 한인교회의 명병현 목사님을 매거진 사람들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주말 장터가 이번 달에 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스코키 한인교회에서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셨다고요? 예, 마침 저희 교회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돼서 또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돕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듣지 못했는데 네. 저희 교회 권사님이 뉴스를 듣고 문화 건립 그 이사님에게 이 연락을 드렸는데 아주 반갑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와서 보시고 좋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제공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일을 하셨군요. 네. 주말 장터는 언제 열립니까? 네, 3월 17일 날 열 예정입니다. 시간하고 장소는 스코키 한인교회지만 자세한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3월 17일 날이 토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일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아마 그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것보다 오후에 이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3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말 장터에서 어떤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는 그 저희가 그 의류소부터 가전제품 또 책 또 여러 가지 잡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주로 이민 가시는 타주로 그 이사 가시는 분들이 또 주고 가신 물건들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여기 남아 있는 새로 또 이민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싸게 또 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모두 도네이션 된 물건들이죠? 그렇죠. 주로? 전부 다 저희는 사는 건 없습니다. 네. 전부 다들 다 도네이션 된 물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시중의 값보다 네. 10분의 1 정도의 싼 값에 저희가 또 저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다시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주 알뜰한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단체들이 이번 행사를 돕기로 되어 있습니까? 특히 그 시카고 체육 관계자 팀들 체육회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협회의 전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격주로 또 각 축구회 각 팀들이 각 매주마다 다른 팀들이 나와서 도와주기로 했고 또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회하고 KYWC에서 또 거기서도 또 파트 나눠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어느 분이 나가고 다음 주에는 어느 분이 나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판매도 도와주시네요. 그렇죠, 예. 네, 아주 많은 단체들이 협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게 되고 저희 또 상임이사진들도 똑같이 4등분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느 조가 나가고 다음 주에는 어느 조가 나가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장터를 통해서 동포들로부터 어떤 점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일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여러 군데서 물건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운송 수단이 우선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혹시 운송할 수 있는 차가 여분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그걸 좀 빌려주시고 또 저희가 또 이걸 물론 장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판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이 시카고 세탁협회에서 저희한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세탁협회에서 찾아가지 않는 옷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저희한테 다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받아도 그걸 걸 수 있는 렉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엄청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게 혹시나 자기 집에 여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이 주면 아주 반갑게 받겠습니다. 네. 장소를 제공하신 목사님께 다시 여쭤봐야겠는데요. 교회가 종교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건설적인 사회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회와 커뮤니티 관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종교 단체는 신앙적 특성 때문에 당연히 앞장서서 참여해야 될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와 커뮤니티가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상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모든 다른 기관에 헌신적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회와 커뮤니티가 이번 기회에 아주 잘 연계돼서 일을 하는 것 본보기를 보여주시게 됐군요. 네,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 스코키 한인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스코키 한인교회는 본래 플라스키의 새로운 고려교회가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그 장소에 17주 경찰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시카고 시에서 건물 보상을 받아서 스코키 지역으로 이제 예배 장소를 옮기면서 이름이 스코키 한인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예. 오늘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주말 장터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스코키 한인교회의 명병헌 목사님과 장터 행사를 주관하시는 윤영식 건축위 사업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